안녕하세요. 날이 참 추워지고 있지만 저는 요즘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30대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 혹독한 시집살이로 사계절 무관해서 늘 추운 겨울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었죠. 그러나 40대가 된 지금은 달라졌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따뜻하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긴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으니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날이 꼭 오시길 바라며 들려드릴게요. 30대 초반에 남편이랑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너무 예쁘게 봐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저를 사장님이 나서서 본인 아들과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거절을 몇 차례 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라는 말에 만나봤죠. 그런데 만난 사장님 아들과는 나이차도 고작 2살이었고 대화가 너무 잘 통했어요. 사장님께서 늘 제 얘기를 하셔서 궁금했다는 그 사람에게 호감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우보스럽지만 딱 처음 본 그날 그 자리에서 어쩌면 이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 연인으로 발전한 저희 두 사람을 너무 반겨주셨던 사장님은 제가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도 참 많이 주셨죠. 그렇게 연애를 2년 정도 하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사실 30대 초반 나이에 결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사장님과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집안이고 넉넉하지도 않았기에 제가 다 결혼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게 좀 부담이었거든요. 시부가 사장님인데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워낙 평판도 좋으시고 여유도 있으신데 그런 집에 제가 들어간다니 믿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시부와 남편은 돈 걱정은 지금도 앞으로도 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고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히 제가 한 것도 없이 시집을 가게 되었죠. 사실 결혼 전에 고민이 있던 건 시부와 남편은 너무 좋지만 시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본인 아들이 너무 아깝고 손해보는 결혼이라며 대놓고 말씀하셨죠. 혜민이 너는 전생에 뭐를 했길래 우리 집안에 치집을 타오니? 참, 네 팔자 펴서 아주 좋겠다. 솔직히 외아들은 우리 혁준이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한다기에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 제가 많이 부족하죠. 노력할게요, 어머님. 노력하면 다반사 오케이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니? 너 참 팔자 좋은 소리 한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혁준이 아빠가 너를 며느리로 꼭 봐야 한다고 난리치지만 않았어도 넌 우리 집에 팔도 못 들였어. 알아? 그렇죠. 앞으로도 하는 거 지켜볼 거야. 누가 봐도 믿지는 장사를 우리 가족이 했으니 넌 잘해야겠지. 어?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알아들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몬은 대놓고 면박을 주는 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는 특유의 표정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거 볼 때면 마음이 참 씁쓸했지만 적극 참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사람과 내가 결혼하다니 싶었습니다.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말 사람 자체가 좋았어요. 거기도 시부는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제가 잘 아니까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 근처에 살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부와 남편은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고 한순간에 주부와 백수가 된 저는 시모의 수행기사처럼 온종 일을 함께 해야 했죠. 세아가 너 이제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쉬어라. 계속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 너 몸 망가져서 못 써. 지금껏 충분히 일했으니 이제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아기 낳을 준비해라. 이세 부담 주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아버님 아니에요. 저 아직 젊은데 일하고 싶어요. 아니다. 이 집에 멀쩡한 사내가 있는데 뭐하러 세아가 너까지 돈을 벌어. 충분하니까 편히 쉬어. 그동안 힘들게 산 세월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라. 그래, 아버지 말 들어. 시아버지가 사장이고 돈 잘 버는 남편이 있는데 왜 당신이 나가서 고생하고 그래? 시부와 남편은 마치 저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였어요. 어떤 상황이든 늘 저를 먼저 생각해줬고 배려해줬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이런 모습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자는 거야?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일어나 있어요. 너 앞으로 일어나면 바로 전화해. 알겠어? 나 옛날에는 시댁 가서 안부 인사를 매일 해야 했어. 이 정도면 많이 봐준 줄 알아. 알겠어? 그리고 오늘부터 집으로 와서 음식도 배우고 살림도 배워라. 알려줄 때 감사하게 여기고. 아, 네, 어머님 지금 갈까요? 그럼 언제 올 건데?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말해줘야 하니? 어른이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해. 당장 와! 시모는 이날을 시작으로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저를 시댁에 가둬두고 이것저것 부려먹고 일을 시켰어요. 심지어 시댁에서 일하시던 이모님도 휴가를 줘버렸더라고요. 그 큰 집을 저 혼자 쓰고 닦고 청소를 하는데 참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 좋은 청소를 두고 바닥을 직접 빗자루로 쓰라고 하질 않나 걸레질 역시 손걸레로 엎드려서 싹싹 다 닦으라고 했죠. 그 덕분에 무릎은 늘 멍이 들어 있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목 아픈 건 말도 못했고요. 차라리 공장에서 일할 때가 편했지 싶을 정도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할 때는 다시! 다시! 를 외치며 먹던 걸 뱉어버리고 했어요. 바닥에 퇴하고 뱉었죠. 다시! 이걸 지금 먹으라고 만들었어? 뱉은 거 빨리 치우고 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하긴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으니 공장에서 일이나 했겠지. 네 수준은 참 못 봐주겠다. 어디서 이런 애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난린 거야? 내 아들이지만 눈이 삐었나? 아유. 어머님, 제가 다시 해볼게요. 그래, 다시 하라고 했잖아.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니? 너 참 이상하다. 답답해 죽겠네, 정말. 아유, 내 팔자야. 참, 너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집에 시집 왔다고 해서 우리 집 재산 탐내거나 그러지 말아라. 한마디로 꿈 깨라고. 알아들어? 네, 탐낸 적 없어요. 웃기고 있네. 내가 네 시커먼 속을 모를까? 시모는 그냥 괴롭힐 수 있는 거 모조리 시키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백화점에서 머리를 맞은 적도 있었죠. 이날은 본인이 쇼핑을 할 거니 따라와서 짐꾼 역할을 하라고 했어요. 거부할 수도 없던 게 제가 거부를 하거나 말대답을 하면 1시간이면 끝날 게 하루 이틀이 넘어가니까 차라리 참고 말자 싶었습니다. 결국 백화점에 함께 가서 옆에서 짐을 들고 조용히 따라다녔죠. 그런데 시모가 계산을 하다 카드를 떨어뜨렸는데 그 순간 제가 잡겠다는 게 오히려 그 카드를 쳐서 시모 얼굴을 맞춘 겁니다. 순간 시꺼뱄고 당장 사과를 했으나 그 자리에서 머리를 맞았네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우 죄송해요. 잡으려다가. 이런 미친 망할 것이 뭐하는 짓이야? 어? 너 미쳤어? 일부러 그랬지? 그냥 주먹으로 쳐버리지 그러냐? 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아니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에이씨 너 때문에 기분 잡쳤으니까 집에 가게 운전이나 해. 망할 것이 이엠뱅할. 혹시 이거 구매는 안 하실 건가요? 사모님? 연병할 것들이 쌍으로 눈치코치가 없네. 너 같으면 내가 지금 그걸 사고 싶겠니? 어? 너도 머리통 쳐맞고 싶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죄송한 거 알면 앞으로 내 눈에 보이지 마. 알아들어? 시몬은 유명했어요. 인성 쓰레기로 말이죠. 오죽하면 옆에 있는 저를 보는 눈들이 다 동정한 눈빛이었고 어딜 가면 시몬 몰래 제게 뭐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늘 했습니다. 반대로 시부는 정말 평판이 좋으셨고 시몬처럼 무례한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 앞에서 시몬은 타인에게 친절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부 앞에서도 제게는 쌀쌀맞게 굴었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고 견디다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남편이 하던 일을 정리하고 시부 공장을 물려받아서 사장으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참아보려 했는데 못 참겠어. 어머님이 저러시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워. 그냥 나 공장 가서 일하면 안 돼? 어? 제발. 이렇게 집에 있는 게 더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괴로워. 내가 사장인데 당신이 거기서 직원을 일하면 체면이 안 서지. 힘든 건 알고 이해하는데 조금만 참아봐. 이런저런 핑계로 이사를 가던가 해보자. 정말이야? 이사 갈 거야? 제발 여보 하루빨리 가자. 어? 그래 알겠어. 그렇게 힘들면 얘를 갖자. 당신이 임신하면 엄마도 솔직히 아무것도 못 시키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갖는 건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당신 편하라고 말해본 거야. 뭐 방법은 생각할수록 많아질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 알겠어. 고마워 여보. 남편은 사장이 되면서 일이 많아진 건지 늦게 귀가하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너무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시부에게 연락 한 통을 받았죠. 세아가 나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혁준이 집에 언제 들어오니? 네? 일이 많아서 거의 새벽에 오고 있어요. 새벽? 새벽에 온다는 말이야? 매일?
네.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와야 2시 있고 4시 사이쯤 오는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잘 지내고 있지? 바로 옆에 사는데 우리만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 조만간 주말에 저녁이라도 함께 하자. 뜬금없는 시부의 물음이 조금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더 늦기 시작했고 아예 외박까지 하고는 이른 오전에 제게 옷과 속옷을 가져다 주라고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여보, 나 깜빡 잠들었는데 속옷이랑 옷 좀 가져다 줄래? 똑같은 걸 입고 근무하기가 조금 그래서 오늘 중요한 미팅도 있고. 알겠어요. 지금 갈게. 전 남편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공장에 들린 김에 오랜만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만나서 점심을 먹으며 들은 얘기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야, 우리 혜민이 얼굴 핀 것 봐. 역시 돈이 최고지? 그런 부잣집에 시집가면 삶이 어때? 세상 공기가 달라? 무슨 소리야. 안 그래. 난 오히려 여기서 다 같이 일할 때가 더 좋았어. 웃기지? 에? 이게 무슨 배 아픈 소리야.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 욕 먹는다? 그나저나 요즘 공장이 많이 바빠? 새벽까지 있어야 할 정도로? 누가 새벽까지 있어? 전혀 아닌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그러니까 너희 남편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더라. 예전 사장님도 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이러다 하루아침에 공장 문 닫고 백수되면 어쩌냐고 다들 걱정이거든.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은 일을 안 해, 일을. 미팅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니까 솔직히 우리가 할 일도 없는 거야. 근무 시간인데 일거리가 없어서 손 놓고 있다니까. 그게 불편해서 거의 매일같이 공장 대청소나 하고 있어. 우리가 일이 바빠서 힘들었지. 언제 이렇게 안 바쁜 적이 있냐고. 이게 다 사장님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뭐야? 정말? 미팅도 많고 일 바쁜 줄 알았는데? 야, 전혀 아니야. 제대로 알아봐. 그리고 예전 사장님께도 말 좀 해봐. 이러다 진짜 공장 망할까봐 무섭다. 심지어 지금 2달째 급여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도 있대.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 내가 여기에 10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급여 문제로 걱정한 적 없는데 요즘은 무섭다니까? 이러다 퇴직금도 못 받을까봐 미리 땡겨받을까 싶어. 저는 동료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남편에게는 티내지 않고 시부에게 말을 할 참이었죠. 하필 안 좋은 일은 같이 몰아서 온다고 시부에게 말을 하려고 시댁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세아가 왔니? 네, 아버님. 그런데 2분 무슨 일 있으세요? 아유, 내가 못 살아. 이 봐.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고 했지? 저거 온 뒤로 잘 풀리던 일들도 안 풀리잖아. 멀쩡하던 당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간암이냐고. 말도 안 돼. 네? 간암이요? 아버님이요? 아버님 병원 어디로 가신 거예요? 확실하대요? 아이고,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말아라. 내가 또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 최고 병원에 최고 의사한테 수술 받으면 금방 회복할 거야. 걱정 마. 웃기지 마. 당신 그렇게 여유 부릴 때 아니거든. 당장 입원하자. 1인씩 빼줬다고 하니까 가자고 얼른. 세아가 너는 집에 있거라. 놀랄 거 없어. 울지 말고. 네가 왜 울어 울기는? 이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 네가 똑바로만 했어봐라. 우리 집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겠어? 저 단계 들어온 뒤로 똑바로 흘러가는 일이 아주 하나도 없어. 제게 시부의 간암 소식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절망적이었고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알렸으나 남편은 또 일핑계로 늦게 들어왔죠. 이것저것 평소에 좋아하시던 창거리도 만들고 챙겨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안 될 얘기를 들어버렸죠. 제가 딱 갔을 때 시무와 의사가 밖에서 대화 중이었는데 그걸 듣게 되었어요. 거두절미하고 딱 말해보세요. 그래서 저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사모님, 생명에는 지장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수술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저희 의료진들 다 실력 뛰어나니 믿으세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암이 심각하다면서요. 왜 안 죽죠? 거참 신기하네. 너무 열과성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쉬엄쉬엄 하자고 이럴 때 쉬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저 인간은 명줄도 기네. 아우, 내 팔자야.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병상에 누워있는 시부를 두고 저런 말을 하지 싶었죠.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시모와 시부의 관계는 결국 시모가 돈을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구나를 말이죠. 못 들은 척 한참 후 병실로 들어갔는데 환자복을 입고 수액을 맞고 있는 시부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야? 너 언제 왔어? 연락도 안 하고 오니? 여기가 무슨 네 친구네 집이야? 거참, 자꾸 왜 그렇게 새아같아 살살맞게 굴어? 당신도 자꾸 편들어주지 마. 편들어주니까 저 모자란 게 기고만장하지. 왔으면 할 거 하지. 왜 그러고 서 있어?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거 아버님이 맛있다고 하셨던 거 만들어서 조금씩만 싸왔어요. 식사 잘 나올 것 같아서요. 입맛 없으실 때 조금씩 꺼내서 드세요. 야, 여기가 1인시고 특식 먹을 건데 너 따위가 만든 반찬이 눈에 보이겠니?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그리고 수술하고 이러면 금식인데 약 올리냐? 생각이 없어? 아버님 그 간병인은 따로 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너 내 말 무시하냐 지금? 거참 그만 좀 하래도 세아가 간병이고 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 있어. 병원에 오래 있으면 안 좋다. 제가 할게요, 아버님. 간병 있으면 서로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제가 하게 해주세요. 참나, 얘 하는 꼬라지 좀 보소. 너 지금 대놓고 무시하냐고, 나를. 네 시아버지 믿고 이러는 거야, 지금? 그리고 천문일령을 두고 왜 너를 쓰겠니? 저는 시모의 말을 끝까지 무시했어요. 사람 같지 않아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너무 안쓰러워 제가 직접 병간호를 하고 싶었고 고집을 부려 결국 하게 되었죠. 병간호라는 게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시부라면 할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여전히 철없이 행동을 했고 제가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정말 왜 그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아버님 병상에 계시면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서 행동해야지. 왜 그러는데 정말. 내가 사장이고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데 뭔 일을 해야 하는데. 공장은 어차피 알아서 굴러가. 그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마. 어? 당신 고분고분 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뭐야? 정말 왜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아버님이 평생 지켜온 공장이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야야, 까부지 마. 조용히 있어 그냥. 이게 잘해주니까 기어오르네? 남편은 제게 선을 넘었고 이날 이후 시무랑 다를 것 없이 제게 행동했습니다. 시부 간병도 솔직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죠. 제가 결혼한 게 아니라 마치 이 집 노예로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 긴 시간 끝에 시부는 회복을 하셨고 집에서 요양을 하셨습니다. 그 곁을 늘 지켰고요. 하루는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내 아들이지만 저 자식 사람 만들기는 글렀어. 여자도 있고 그 여자랑 놀러 다니느라 돈은 흥청망청 쓰고 공장도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더라. 세아가 너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내 아들과 이혼해라. 내 재산은 모두 너에게 줄 거니 새 인생 살아라. 나도 이혼하고 싹 다 정리하고 조용히 살 거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지만 남편의 외도 증거를 이미 다 확보해 두신 시부의 굳은 다짐을 보고 전 이 악물고 분에 넘치지만 사장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며칠 내내 밤을 새더라도 공장 복구하는데 힘을 썼고 저를 인정해주지 않던 직원들은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시부의 도움으로 최고의 변호사들을 통해 이혼 절차도 밟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집살이가 결정적 사유였고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받아서 나왔어요. 공장의 위자료에 시부의 재산까지 받은 저는 솔직히 평생 놀고 먹어도 충분했지만 공장을 지키는 걸로 시부에게 은혜를 갚기로 결심했죠. 시부와 남편은 노발대발했지만 결국 저와 시부에게 벌어진 저들은 처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고 안전해진 걸 본 시부는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전원주택에서 편히 살고 계세요. 몸도 많이 회복하셨지만 주기적으로 함께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 지금껏 명절이면 외로우실까 친정 식구들과 시부 이렇게 모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내려가서 시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게 시부는 아버지 같은 분이라 남은 생을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드리려 해요. 너무 고통스럽고 처참한 시간 뒤에 시부가 계셨기에 전 오늘도 내일도 숨쉬며 두 다리 뻗고 잘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